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군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더 큰 군대를 준비해서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여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가 복수를 준비하던 중인 기원전 486년에 이집트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약화한 그는 반란을 직접 진압하지 못하고 병으로 사망했다.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왕위를 계승하여 이집트 반란을 진압했다. 이어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리스 정복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마라톤 전투 10년 후인 기원전 480년 드디어 페르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크세르크세스는 약 20에서 30만 명의 병력을 직접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넜다. 페르시아군의 침공에 그리스의 폴리스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스파르타, 아테네, 코린토스 등 약 30개 폴리스는 헬렌의 연맹을 맺고 페르시아에 맞서기로 했다. 연맹회의에서 테르모필레 협곡이 페르시아군을 저지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는 결론이 나왔다. 협곡은 좁아서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병력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약 7,000명의 연합군이 테르모필레에 배치되었다. 이 병력에는 스파르타, 테스피아이, 테베 등 여러 폴리스의 병사들이 포함되었다. 크세르크세스는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워 협곡을 돌파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군의 팔랑크스 대형이 페르시아군의 전진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협소한 지형으로 인해 페르시아군의 병력이 밀집되어 그리스군의 방어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스군은 3일 동안 성공적으로 페르시아군을 막아냈다. 이처럼 페르시아군이 고전하고 있을 때 그리스의 한 배신자가 페르시아군에게 테르모필레 협곡을 우회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페르시아군은 그리스군의 후방으로 침투해 협공을 가했다. 그리스군은 협공을 받게 되자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레오니다스 왕은 대부분 병력을 후퇴시킨 뒤 스파르타 병사 300명을 이끌고 자리에 남았다. 여기에 테스피아의 병사 약 700명과 테베 병사 약 400명도 함께 최후의 저항을 펼쳤다. 스파르타와 테스피아의 병사 약 1000명은 모두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베 병사들은 친페르시아적 성향으로 인해 결국 투항한 것으로 전해진다. 레오니다스와 그의 병사들은 페르시아군의 진격을 최대한 늦추고 아군이 안전하게 철수할 시간을 벌려고 스스로 희생했다. 그러나 테베는 이 전투 후 페르시아 제국에 협력하며 그리스 연합군을 배신했다. 레오니다스와 그의 병사들이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는 장면은 영화 300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다만 이 영화는 실제 역사를 극적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초반의 전투 결과는 페르시아의 승리였다. 그리스군의 1차 저항은 실패했으며 페르시아군은 이후 아테네로 진격해 텅 빈 도시를 점령하고 불태웠다. 이때 아테네 시민들은 미리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하고 없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스파르타는 자기 희생과 용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리스 폴리스들의 단결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페르시아군의 진격을 지연시켜 그리스 연합군이 대규모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페르시아군이 도시를 불태우는 모습을 멀리 살라미스 섬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깊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동시에 그들은 페르시아에 대한 강한 증오와 복수심을 키워갔다. 아테네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처음부터 현재의 전력으로 페르시아와의 육상 전투는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해전으로 유도하려고 도시를 비웠다. 그는 델포이 신전에서 목조 성벽만이 아테네를 구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다. 그는 이를 아테네의 3단 노선, 즉 트리렘의 함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아테네 주민들에게 도시를 떠나 살라미스 섬과 그 주변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대부분 시민이 그의 제안을 따라서 살라미스 섬에 피신해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신탁의 목조 성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는 곳에 목조 방어선을 설치하고 끝까지 저항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페르시아군에 의해 함락되어 전멸했다.
일부는 스스로 투신의 목숨을 끊었다. 살라미스 섬은 페르시아군의 육상 병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이점 덕분에 주민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다. 또한 아테네 해군 기지가 섬에 위치해서 해전 준비와 병력 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졌다. 그리스 연합군은 여러 폴리스에서 지원받은 약 370척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척이 넘는 아테네의 트리레메가 주요 전력을 이루었다. 이에 비해 페르시아 해군은 약 1200척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력이 다양한 속국 출신으로 구성되어 일체성이 부족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 함대의 규모가 압도적이지만 좁은 해협으로 유인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좁은 곳에서 대규모 병력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전략적 통찰을 꿰뚫고 있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부하 중 한 명을 배신한 척하게 했다. 그 부하가 페르시아에 다음과 같은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 그리스 연합군 내부에서 의견이 분열되어 곧 해체될 것이다. 일부 함대는 탈출을 시도할 예정이며 데미스토클레스도 페르시아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폴리스 간의 불화와 자존심 싸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전해주는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의 승리와 아테네 점령으로 크세르크세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그리스 해군이 좁은 살라미스 해협에 갇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단번에 섬멸하여 전쟁을 끝내려고 했다. 이에 그리스 함대를 포위하려고 자신의 함대를 살라미스 해협으로 진입시켰다. 하지만 대규모 페르시아 함대는 좁은 해협에서 기동력을 상실하며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좁은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는 아군 함선끼리 충돌하면서 우왕좌왕했다. 반면 그리스 함대는 기동성이 뛰어난 트리레메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트리레메는 빠르고 민첩했으며 좁은 공간에서 쉽게 방향을 틀 수 있었다. 거기에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전투를 대비해 그동안 철저히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그 결과 그리스 함대는 명확한 전술 아래 질서정연하게 싸웠다. 당시 함선의 주요 무기는 선체 앞부분에 달린 청동으로 된 충각이었다. 이 충각을 이용해 적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정면으로 충돌하면 양측 모두 피해가 클 수 있었으므로 주로 충격에 약한 적선의 측면이나 후미를 공격했다. 기동성과 속도가 뛰어난 트리레메가 적선의 틈을 뚫고 이러한 전술을 수행하는 데 유리했다. 함선에는 근접 전투를 준비한 병사들이 탑승해 있었다. 충각 공격에 적 함선이 무력화하거나 좌초하면 병사들이 배에 올라 백병전을 벌였다. 고대 해전에서 화공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화살이나 초기 형태의 화공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전투는 그리스 함대의 동무되었다. 페르시아 함대는 좁은 해협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스 함대는 이를 이용해 차례로 페르시아 선박을 격파했다. 페르시아는 약 200에서 300척의 선박을 잃었고 이에 비해 그리스의 손실은 약 40척에 불과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살라미스 해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서 이 전투를 지켜보았다. 그는 처음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전투를 관찰하며 승리를 기대했다. 그러나 전투 상황이 불리해지자 표정이 굳어졌다. 해상권을 상실하면 육군 보급로에도 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보급 문제는 더욱 골칫거리가 된다. 결국 크세르크세스는 패배를 인정하고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다. 그는 일부 병력을 남겨 전쟁 지휘권을 마르도니오스 장군에게 맡기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 살라미스 해전은 지형, 전략, 병력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승리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승리는 페르시아의 서방 확장을 저지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 폴리스들이 독립을 지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플라타이아, 미칼레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한 후 페르시아의 마르도니오스 장군은 그리스에서 겨울을 나며 전열을 정비합니다. 이듬해 여름,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은 플라타이아 평원에서 진을 치고 대치합니다.
한편 그리스 연합군의 함대는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 여세를 몰아 이오니아 지방을 페르시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려고 듭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또다시 해전에서 패배할 것이 우려되어 해전을 피하고 미칼레 반도에서 방어하도록 지시합니다. 거의 동시에 플라타이아 평원과 미칼레 반도에서 그리스 폴리스들의 운명을 건 두 전투가 펼쳐집니다. 과연 그 결말을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